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출근길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18도로 출발하고 있지만 오늘 맑은 하늘 아래 한낮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서 자외선 차단 신경 쓰시면서 더위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약간의 소나기가 곳에 따라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져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10년간 강원 지역의 땅꺼짐 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첫 순서로 전해드리고요. 주차난이 극심한 원주시 무실동의 상가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신설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감자 역병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감자 역병의 증상과 방제 방법에 대해서 강원 농업기술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려드리죠. 6월 2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여름 양양공항에서 중국과 몽골을 각각 오가는 부정기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은 백두산 관광 노선인 중국 옌지, 장천 노선을 올해 9월 5일까지 매주 2회 모두 22차례 공동 운항합니다. 또 항공사 에어로 몽골리아는 양양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을 올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2차례 운항합니다. 원주시가 7억여 원을 들여 치악산 바람길 숲의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이에 따라 바람길 숲 행구동 옛 유교역 터와 봉산동 번제마을 숲 등 세 곳에 냉난방기기와 비상안심벨 등을 갖춘 화장실을 조성합니다. 이로써 바람길 숲 전체 11km 구간의 화장실은 모두 7곳으로 늘게 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올해보다 6.6%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물가는 급등했는데 공무원의 급여는 2023년 기준 민간사업장의 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의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10년 미만 근무 공무원의 이직 사유 1순위는 낮은 보수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빈발하면서 불안이 높아지고 있죠. 지난 10년간 일어난 강원 지역의 땅꺼짐 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원도 땅꺼짐 현상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원재용 강원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원재용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땅꺼짐이 2,000건 넘게 발생한 상황이죠. 네. 이 가운데 강원도의 발생 건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강원도의 현황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441건에 이어서 우리 강원도가 242건으로 두 번째인데 예. 228건인 서울시보다 좀 높게 나온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할 만한 점은 특정 원인과 특정 도시의 비중이
컸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이제 상하수관의 비중이 70%가 넘고 원주에서 60%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특정 도시 이제 원주인 거잖아요. 예. 네, 강원도 중에서도 땅꺼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인 발생 현황 알려주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원주 지역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원주에서만 지난 10년간 우리 150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는 같은 기간 강원도 전체의 60%를 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 혁신도시에서도 땅꺼짐 사고가 있었고 5월 달에는 단계동에서 땅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규모도 가장 큰 도시인 만큼 여기에는 이제 노후 상하수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공사 관련 문제에 발생 빈도가 높았던 걸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는 원주 지역에서 이렇게 땅꺼짐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땅꺼짐 현상이 최근 들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약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했다기보다는 지난 10년 중 우리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생 건수가 한 190건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70% 이상이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후된 상하수 관계하고 관련이 있는 사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노후된 시설들이 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강원도의 땅꺼짐 현상이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는 통계는 좀 충격적입니다. 그럼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위험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좀 강원도의 집안 침하 사고가 어떤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보시는지 혹시 특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하철 공사를 포함을 해서 대규모 이제 공사가 원인으로 이제 그 땅꺼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비해서 예. 우리 강원도는 주로 이제 좀 전에 자꾸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 노후된 상하수 구간이 관련이 돼서 여기 이제 땅꺼짐 사고의 비중이 아주 높았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다행히도 지난 몇 년간 이제 상하수관 교체 사업이 꾸준히 이제 진행이 돼서 그나마 최근 5년간은 정말 땅꺼짐 통계를 보면 상하수관 관련된 데서 땅꺼짐 사고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상하수관 관련 땅꺼짐 사고는 한 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는 걸 들을수록 원인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노후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지자체가 땅꺼짐 현황 지도를 제작하거나 집안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나 시군 차원에서 땅꺼짐과 관련한 조사나 정밀 점검이 이뤄지고 있나요? 예, 이제 지하 안전에 대한 정밀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용이 이제 워낙 이제 그 많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이제 강원도도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부족한데 사정상 현실적으로는 좀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하수관의 경우 수치를 통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다른 원인의 경우
결국 땅꺼짐 현황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가 좀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최근 땅꺼짐을 비롯한 지하 시설물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강원도 의회가 지하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추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회기에 우리 그 동료 의원인 우리 그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하 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상황을 이제 확대를 해서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핵심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17일 강원도 의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도정 질문에서 도내 땅꺼짐 사고 대응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통합관리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 각 이제 강원도 시군에서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는 시군에서 각자 대응을 하고 상하수관이나 여기 이제 전기, 배선 이런 공사 등은 이제 원인마다 모두 이제 부서가 현재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지하 안전 문제를 총괄 담당하는 전담반이 이제 실무 부서를 마련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집안 심화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해당 지역 지하 공간을 정례적으로 탐사를 하고 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노후관을 밀집 지역이나 과거 이제 치매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은 정말 강원도에서 중점 관리를 하고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지하 안전 문제를 각 시군에서 각자 대응을 해왔는데 사안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재용 강원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회에 이어서 원주시가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죠. 네, 지역 내 유동인구와 또 차량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시작해서 올해에도 총 1,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위주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중앙동 전통시장 인근의 원일로와 평원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원도심을 오가는 사람들이 주차 걱정 없이 이 지역을 들릴 수 있도록 해서 또 원도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도심을 비롯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데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는 무실동의 상가 밀집 지역인 무삼공원 일대에 무실동 무삼공원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는데요. 준공식 현장에서 원주시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에게 사업 개요 들어봤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 편의 중심의 교통안정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원인이 웃는 원주를 이루기 위한 민선 8기 132개 공약 중 하나입니다. 무산공원 부지 내에 62면 규모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권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만 기존 무산공원 내 주차장이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과 상가 방문객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2024년 5월부터 공원 부지 내의 주차면 수를 10면에서 62면으로 늘리기 위해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착수하였고 무산공원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무실동 상가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는데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무실동 무산공원 일대는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한 공간인데요. 이 가게를 찾는 방문객과 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지만 기존의 이 지역의 주차 공간은 딱 10면 뿐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역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에 준공된 주차장은 6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요. 7월 중순부터는 상가를 찾는 분들이 아닌 장기 주차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 운영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2시간 30분까지는 무료 이용인데다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 또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도 무료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이 주차장 준공을 반기고 있는데요.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에게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할 거고요. 7월 달에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 무인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할 겁니다.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2시간 30분 이내 그리고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같은 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하면 장기 방치 차량들을 좀 줄일 수 있고 실제 주차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주차 공간 확충이 이어진다고요? 네, 7월 중에는 개운동 물레방아거리에 50면이 조성이 되고요. 주민들과 상인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람들의 왕래가 특히 많은 만종역에도 114면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단구동과 단계동, 우산동 일대에도 관련 사업이 이어지는데요. 원주시는 이외에도 주차 불편을 겪고 있어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시민들이 적극 의견을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2시간 30분까지 무료 이용이면 사실 식사하고 카페를 들렀다가 와도 충분한 맞습니다. 시간이거든요. 네, 운전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네요. 올해까지 이어질 원주 공영주차장 확충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감자에도 역병이 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이른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감자 역병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철저한 방제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가를 위협하는 감자 역병의 증상과 방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죠. 강원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의 감자연구소의 원헌섭 연구사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헌섭 연구사입니다. 네, 먼저 습도와 온도가 감자 역병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근의 현황과 함께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감자 역병은 사실상 비 오는 날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입니다. 네. 온도가 10도에서 24도 사이로 서늘하고 특히 이제 습도가 40% 이상으로 높아지면 역병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 중부지방의 본격적인 장마 시작일이 6월 20일경으로 예보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네, 내일과 모레도 비 예보가 있는데 비 오는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자 역병이라는 게 곰팡이병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역병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농가가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따로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자 역병은 이 곰팡이균이 원인이고 이 곰팡이는 이 포자라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 네. 예, 이 포자는 이제 비바람을 통해서 감자 재배 포장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흔한 감자 역병의 증상으로는 잎이 물에 젖은 것처럼 축축해지면서 갈색 반점이 생깁니다. 예, 특히 잎 뒷면을 보면 이 하얀색 곰팡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데 이걸 균사라고 하고 이게 바로 역병균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재배 농가에서는 이 감자 잎 뒷면을 봤을 때 이런 증상이 보이면 이미 역병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 품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예. 특히 이제 수미나 이 대서 같은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역병에 좀 더 약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 품종을 재배하셨다면 예차를 좀 더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품종에 따라 또 차이가 있군요. 네네. 대표적인 증상은 잎이 축축해지고 갈색 반점이 보이고 잎의 뒷면에 하얀 곰팡이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감자역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재로 보호용 살균제와 치료용 살균제가 구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각각 어떤 시점에 사용을 해야 하고 또 효과적인 살포 요령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감자역병 방제의 핵심은 이 시기적절한 약재 선택과 살포 타임입니다. 보호용 살균제는 말 그대로 병 발생 전 예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뿌려주는 약입니다. 예. 예, 장마가 오기 전 또는 비 소식이 있을 때 미리 살포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면 치료용 살균제는 역병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용하는 약제이고 이 약제 역시 병이 눈에 보이는 즉시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제를 살포하실 때는 잎 뒷면까지 약이 잘 닿도록 꼼꼼하게 뿌려주시고 약을 치고 바로 비가 오게 되면은 이 약이 다 씻겨 내려가서 이 약효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기 최소 4시간 전이나 혹은 비가 오고 난 후 잎이 마른 상태에서 살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쉽게 이해하자면 보호용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살균을 하는 거고 치료용은 이미 역병이 발생했을 때 살균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방 차원은 이제 앞서 안내해 주신 6월 20일 장마 기간 이전에 미리 살균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보호용 약재가 40종이고 치료용 약재가 24종이라고 하니까 실제 농가에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약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약재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좀 약재가 좀 많이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예. 이 기본적인 선택 기준을 지키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 발생 전에는 보호제, 발생 후에는 치료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 성분의 약재를 반복해서 쓰면 이 약재가 이 병에 대해서 내성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분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 사용하는 교차 방제가 필요합니다. 예. 또한 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등록 약재와 작용기작 정보를 참고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약재를 혼용이나 희석, 살포를 할 때는 반드시 설명서를 잘 읽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성분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가장 뭐 많이 쓰는 주변에서 많이 쓴다거나 뭐 브랜드가 더 알려져 있다거나 하는 걸 쓸 수도 있는데 동일 성분의 약재를 계속해서 쓰면 안 되고 교차 방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성분이 다른 거를 번갈아 가면서 방제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네, 가장 좋은 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요. 만에 하나 감자 역병 피해가 발생한 후라면 지속적인 감자 재배를 위해서 농가에서는 토양 관리를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 감자 역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등 식물에서 떨어진 포자나 잔재물 등을 통해서 토양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잡기 전에 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데 우선 병든 줄기나 이 궤경을 밭에 남기지 말고 깊이 묻거나 완전히 없애주셔야 합니다. 또 재배적 방법으로는 감자 역병의 비기주 작물인 콩, 옥수수 등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돌려짓기 하면 토양 내 병원균 밀도를 낮출 수가 있고 역병이 매우 심했다면은 이 토양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양 소독제요? 네네. 토양 소독제라는 건 그냥 구매해서 뿌리면 되는 건가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감자를 다 수확하고 나서 역병이 심했다면은 이 감자 재배하기 전에 토양 내 약재를 뿌리고 그다음에 토양을 소독한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감자를 심는 그런 약재입니다. 예, 아무래도 병든 줄기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소독을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 재배 농가가 이번 장마철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수칙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장마철 감자 농가에게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선 장마 예보가 있다면 보호용 야채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농작물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 오기 전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역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그만큼 병균이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감자밭을 자주 둘러보시고 매일 아침 뒷면부터 점검을 하셔야지 감자에 비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감자연구소의 원헌섭 연구사였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